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 겨울은 모질고 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제주도 겨울은 매우 길게 느껴지며, 둘째, 모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 옷이 필요합니다. 셋째, 항상 바람이 터지는 바람골을 겨울에는 특히나 조심하며, 넷째, 살얼음이 더 위험하니 겨울 운전은 매우 조심하고, 다섯째, 내가 정착하는 곳이 중산간이라면 사륜구동 차량을 구비하거나 월동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주택이나 전원주택지를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 특히 추운 겨울이 너무 싫어서 제주도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산남 지역인 서귀포 지역에 정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바람이 터지는 바람골에다가 돌게 바람 터인 곳도 있으니 집이나 주택지를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 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 조경수의 특징과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도가 이국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주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보여지는 열대 야자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제주도에 왔다 라고 기념 촬영을 할 때에는 주변의 야자수를 둘러보게 되는 이유도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제주도 조경수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유행과 특징이 있으니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 조경의 꽃은 화산석과 야자수입니다. 제주는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독특한 조경 문화가 있습니다. 즉, 화산석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조경 방식입니다. 제주도 화산석을 제주도 조경에서는 산돌, 바당돌, 박돌, 관통석, 바가지석, 송이석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산돌은 오름이나 산에서 나온 돌을 의미하며 염분기가 없어서 이끼나 부착식물이 잘 안 차게 되며 주름이 많을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바당돌은요, 바닷가 돌을 의미하게 되며 커다란 구멍이 곰보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염분이 돌에 배어져 있어서 식물을 부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돌은 돌 중에서 마치 박처럼 둥근 돌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관통석은 돌에 구멍이 뻥 뚫린 돌을 말하고요. 바가지석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바가지 형태의 조경석, 송이석은 말 그대로 스코리아 성분으로 빨간 송이석 자체가 돌로 굳어진 조경석을 이야기합니다. 화산석과 어울리는 야자수의 배치는 제주도 조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카나리아 야자, 코코스 야자, 워싱턴 야자, 종려나무, 소철 정도만 제주도 화산석과 어울리도록 잘 배치를 해 주신다면 제주만의 조경이 약 90%는 완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대표 조경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워싱턴 야자입니다. 한때 제주도 자체를 상징했었던 워싱턴 야자는요, 아열대 기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야자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평균 높이가 18m, 최대 25에서 30m까지 자라며 내한성이 마이너스 11도까지 가능해서 제주도 및 국내 남부 지역 노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경수입니다. 약 10년 정도는 급속도로 위로
성장을 계속하므로 지금은 관공서나 대형 리조트, 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원의 조경으로서는 잘 식재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염분에도 강해서 바닷가 독채 펜션이나 해안가 전원주택의 조경수로 잘만 활용이 된다면 이국적인 정치를 가장 잘 뿜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카나리아 야자입니다. 카나리아 야자는 파인애플 야자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입니다. 높이는 약 15에서 20m 정도 자라고요. 지름이 1m 이상에 달하며 잎은 겹잎이고요. 길이가 5, 6m나 되며 짙은 녹색이고 위로 향하다가 늙은 잎은 밑으로 차근차근 처지게 됩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야외에서도 잘 자라고 정원수 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지며 전원주택의 정원 또는 식당, 카페 등에 잘 활용을 하면 지름이 두껍고 화려하지만요. 반면에 새잎이 돋아나는 위치에는 항상 날카로운 치명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눈높이 정도의 애매한 크기의 식재는 특히나 영업소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코코스 야자입니다. 코코스 야자의 정확한 학명은 부티아 야자입니다. 야자나무는 종려나무가에 딸린 상록교목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록교목이란 뜻은 상록은 항상 녹색잎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관목은 줄기가 곧게 뻗어져 올라가다가 잎을 펼치는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부티아 야자는 남미가 주 원산지이며 줄기 직경은 약 45cm, 높이는 6m 정도까지 자랍니다. 겹잎은 잎자루가 뒤로 비스듬히 휘어지고 잎자루 밑부분에 역시 가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코코스 야자 또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조경수를 식재해야만 날카로운 가시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종려나무와 소철입니다. 종려나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원산지고요. 상록성의 관엽식물입니다. 줄기 정상에 많은 잎이 잎자루와 함께 나는 나무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날씬한 느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식물로 10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소철은 소철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이며 높이는 1m에서 높게는 4m 정도까지 자라고 가지가 없으며 잎은 선형으로 가장자리가 다소 뒤로 말리고 많은 잎이 윤상으로 펼쳐집니다. 잎이 아름다워서 온실이나 집안에서 기르는 관상수로도 많이 재배가 됩니다. 종려나무는 날카로운 가시가 없어서 안전한 반면에 소철은 항상 가시를 숨기고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정원에 식재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제주도 조경수에는 야자수 종류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조경수가 있는데요. 줄기가 매끈하고 겨울에는 빨간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는 먼나무,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배롱나무, 1년 내내 단풍이 드는 듯한 홍가시나무,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동백나무, 1년 내내 상록을 유지하며 매연에 강하여 가로수로도 자주 활용되는 돈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염분에 강한 조경수를 파악하라입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염분기 많은 해풍이 불어와 내 집 앞의 정원수를 모두 고사시켜버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조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염분에 강하고 바람에 강한 조경수로 두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고객님들이 정원에 식재를 해드려도 바닷가와 가까운 정원이라면 주인이 수시로 염분에 물을 씻어주지 않거나
뿌리가 얕은 식물은 바람에 취약해서 지주목을 아무리 해도 뿌리가 들떠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염분에 강한 조경을 하셔야 하는데, 지난 방송 113편 제주도에서 염분을 피해 조경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조경수의 특징과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가 이국적인 이유는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아열대 수목들이 가로수와 가정집 정원수로 쉽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 화산섬만이 가지고 있는 화산석을 활용한 조경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조경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조경석과 조경수를 잘 활용하신다면 내가 운영하는 펜션이나 카페, 음식점에서 이국적인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원은 그 집안의 얼굴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제주다운 조경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이 제주도 이주, 정착을 희망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조경석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